서수경의 팟캐스트 단팥빵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를 해드렸던 것처럼 오늘은요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특히 쓴소리가 넘쳐나는 쓰레기 유일제 배출에 대해서 우리 도지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도 쓴소리를 참 많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했거든요. 오늘은 보고하려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쓰레기 요일제 배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우선 그래도 한 2번 정도 우리 도민들과 이제 이런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니까 오늘은 우리 도민 여러분께 또 이제 설 지나서 새해잖아요. 인사 한마디 하시고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예,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에도 뭐 쓰레기라든지 대중교통이라든지 불편을 많이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사실은 우리 시민들은 가만 계셔도 저희가 착착착착 다 해결했으면 정말 좋겠는데 저희가 투자도 하고 운영 인력도 더 늘리고 할 텐데 이제 워낙 문제가 쌓여 있어서 저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불편은 최소화시키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약간의 불편, 약간의 과정 감수하시고 동참해 주시면 정말 깨끗하고 정말 대중교통이 편리한 그런 제주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기간 불편을 용서하시고요. 앞으로 많은 협력으로 새해를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하나 조금 이제 동의할 수 없는 거는 도민들은 가만히 있고 도지사님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죠. 당연한 얘기를 한 거예요. 도민의 입장에서 우리 도민들도 같이 뭔가 제주도를 발전시키고 또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일에 정말 앞서 뛰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책을 잘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그걸 따라가기 쉽게끔 특히 쓰레기 요일제 배출 같은 경우에는 그 지키기 쉽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제주도의 미래를 위한 일이긴 하지만 지키기가 너무 힘들고 그 각자 불편을 겪어야 되니까 그건 정말 힘든 거죠. 우리 지사님은 쓰레기 직접 치우세요? 가끔요. 지난번에 우리 첫 시간 때 이제 설거지 좀 많이 하시고 설거지는 자주 하는 편이에요. 쓰레기는 가끔 버리는 편. 아내 눈치도 좀 살살 보시는데 많이 보죠. 쓰레기를 가끔 버리신다. 많이 크시네요. 저도 사실 쓰레기를 들고 나올 때도 많습니다. 그러세요? 예. 왜냐하면 집에 혼자 있을 때도 있으니까. 예. 차에 싣고 다니시는 거 아니세요? 그럴 때도 가끔 있어요. 그렇죠. 예. 제가 아는 지인은 이 소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정말 일주일 동안 쌓이는 소주병이 굉장합니다. 그게 내내 집안에 있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 놓치면 내내 집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저는 참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생활 이 리듬이 그렇게 되는 분들도 있는데 일주일에 2번 내지는 3번 버릴 수 있게 지금 시간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다 그러면 금요일 날 병이 들어가 있으면 화요일에 있든지 아니면 금요일 날 들어있는 게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하루 중에는 버릴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우리 주민들 불편 때문에 평일에도 가급적 2번 버릴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경 씨가 금요일 날 서울 가서 꽃가신 벌러 가면 금요일 날은 쌓였다 하더라도 일요일 또는 화요일 아마 이틀 다 버릴 수 있게 돼 있을 겁니다. 그게요. 동네마다 또 어디는 매일 버려도 되는 데가 있고 또 어디는 이렇게 딱딱 정해진 데만 버려야지 되고 어디는 어떤 분들은 그냥 막 버리는데 한꺼번에 다 실어 간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게 복잡하니까 차라리 그냥 그 종량제 봉투에다가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종량제 봉투에다가 그냥 재활용을 빼놓지 않고 분리하지 않고 한꺼번에 귀찮으니까 그건 매일 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이렇게 체득되지 않고 습관화되지 않고 여전히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는 게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습관을 바꿔야 되는 문제고 뭔가 내가 분리부터 뭔가 내 손이 정말 신경 집중해서 그걸 잊어먹지 말고 신경 써서 해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불편은 저희가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저희의 초점은 일단 분리배출은 우리 가정이나 업소에서부터 분리배출은 해줘야 된다. 그렇죠. 분리는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재활용품도 분리되지 않고 배출이 되면요. 이게 전부 매립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쵸, 당연히. 분리되지 않으면 재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자, 재활용품 그래 내 돈 내서 저 종량제 봉투 한다? 그건 좋습니다. 하지만 종량제 봉투 안에 들어있는 거라서 매립할 수밖에 없거든. 태우든지. 그렇죠. 네. 근데 그 안에 유리병 같은 게 들어있으면 태울 수도 없잖아요. 매립하죠. 그래서 현재 만약에 우리가 무제한 매립할 수 있는 땅이 있다고 한다면 미국처럼 그냥 쏟아 부으면 예? 가서 매립하고 나중에 나중에 기술이 좋아하면 그때 매립한 걸 파서 태우든지 하면 될 텐데 제주는 이미 봉계동 매립장이 이미 포화 상태예요. 제가 그 근처 살았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가급적이면 불편은 끼쳐드리고 싶지 않은데 분리 배출은 돼야. 자, 그다음 야 분리 배출했더니 섞어서 가져가더라.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배출 시스템이 바뀐 다음에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요, 네. 이제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어쨌든 우리가 바라는 거 목적은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우리 분리 배출이 돼야 된다. 도민들도 쓰레기 양을 줄여야지 되고 분리를 철저하게 해서 재활용할 것들을 좀 늘려야지 되고 결과적으로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길이다. 네. 제주도는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고 아무리 버릴 수 있는 땅이 있다 손 치더라도 미국처럼 버리는 것에 저는 반대인 게 네. 지구를 생각해. 우리 네, 그렇죠. 발 딛고 있는 땅뿐만 아니라 지구를 생각해야 되니까 쓰레기 문제는 정말 시켜서가 아니라 내 문제고 내 자식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우리 지켜나가야 되는데 문제는요, 늘 그런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이 바쁘고 신경 쓸 게 많고 지치고 이러다 보면 이 손이 힘들어서 발이 무거워서 잘 안 된단 말이죠. 나 하나쯤은 하는 생각에 그런 분조차도 좀 손쉬운 방법으로 분리하고 내다 버릴 수 있으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루려는 목표를 좀 더 빨리 이룰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무리 좋은 정책에 그리고 시민들께서 도민들께서 이런 부분이 맞는 얘기니까 따라주세요 라기보다 따라올 수 있게끔 뭔가 좀 보완이 필요하다는 거를 네. 우리 도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네.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예. 자,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도민의 얘기 직접 들어볼게요. 쓰레기 분리수거 한다는 거는 참 좋은 지지는 맞긴 맞는데 우리 생활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불편한 점이 너무 많다는 걸 저는 느껴요. 왜냐면 그거를 예를 들어가지고 종이로 비닐로 하면은 한꺼번에 예를 들어 갖고 와가지고 쓰레기통에 뭐 병류 따로따로 내려가가지고 분리해 놔지는 게 좋지. 차에 실어 다니면서 쓰레기 냄새,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 쓰레기 냄새 맡으면서 차에 싣고 다니면서 요일별로 놓는다는 거는 저는 너무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안녕하세요, 지사님. 저는 40대 가정주부입니다. 가정주부가들이 쓰레기 버리는 횟수랑 생활 쓰레기 버리는 생활화를 최적화시키는데 제일 많은 공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냥 요일 상관없이 버리는 재활용 쓰레기 클린하우스 활용하는 것도 정말 잘해왔거든요. 근데 가정에서는 분리수거 쓰레기량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요일마다 매일 신경 쓰면서 클린하우스를 가야 되는 불편함이 정말 많습니다. 굳이 이렇게 요일별로 나눠서 해야 되는지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네. 자, 지금 예전에 저도 생각이 나요. 한꺼번에 갖고 나와서 이렇게 칸칸이 있으면 요건 여기다 놓고 요건 여기다 놓고 이렇게 했거든요. 가정에서 나오는 재활용 쓰레기가 그렇게 또 많은 건 아니니까 충분히 한 번 갖고 와서 할만했고 뭐 이사를 하거나 이럴 때 말고는 그게 대부분 주변에서 많이 지켰어요. 그걸 잘. 네, 함부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굳이 요일제로 해서 요일을 정해서 집에 있는 것 중에 그 몇 개는 이 요일에 몇 개는 저 요일에 해가지고 밖에 내다 놓는 쓰레기 양은 줄었겠으나 집안에 이제 대기시키는 쓰레기가 결과적으로 똑같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꼭 요일이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사실 잘 지키는 분들은 요일 필요 없어요. 그렇죠. 지금도 통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와서 다 분리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문제는 어디나 일부 안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이래서 9명이 와서 분리를 해놔도 네. 한 명이 와서 섞어버리면 수거하는 입장에서는 전부가 섞인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일별로 조금 잘 지키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잘 안 지키는 사람도 약간은 강제적으로 지킬 수밖에 없게끔. 그래서 잘 지킨 사람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요일별로 우리가 이거를 구분해 놓은 거다. 예전에 그런 적 있죠. 왜 병이나 이런 데다가 안에 오염물질을 집어넣으면 재활용 그 공병들 다 수거해 가신 분이 그 하나를 발견하면 그 지역에서 나온 병을 다 세척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같은 이치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아서들 저도 잘 지키는 편이었기 때문에 잘 넣었는데 왜 더 불편하게 만들었지? 그게 안 지키는 분들이 섞어 넣으면 네. 결국 잘 지킨 사람 것도 무용지물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잘 지키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너무 죄송해요. 예. 아, 그러면 요일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저희가 그 요일제도 어떻게 보면 품목을 조금 더 단순화하고, 조금만 더 쉽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뭐 근데 이유가 지금-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예, 그 요일별로 야 뭐 병, 플라스틱 막 이게 너무 복잡하냐 그런데 저희들도 가급적이면은 여러 번 버릴 수 있게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종이, 병 뭐 이렇게 해놨잖아요. 네. 종이랑 병이랑 같은 날 버리게 되면 설사 일부가 와서 섞어도 수거하는 입장에서는 종이나 병은 분리하기가 쉽거든요. 아, 딱 눈에 띄니까. 네. 근데 이게 분리하기가 어려운 거. 예를 들어서 종이랑 비닐이랑 플라스틱이랑 같이 섞여 있으면 분리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플라스틱하고 병도 어려워요. 예. 그렇죠. 이게 그럼 통째로 매립장으로 전부 갈 수밖에 없어요. 분리한 시민들의 노력이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는 범위, 일부 사람들이 어기더라도 분리하기 쉽게 그렇게 지금 품목을 짜놓은 건데요. 앞으로 시민의식이 올라가면 저희는 가급적 불편을 줄이는 쪽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그렇다면 요일에 의해서 어쨌든 섞이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섞이지 않는 게 목적이라면, 네. 그게 목표라면, 네. 그걸 섞이지 않는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실천하는 방향으로 조금 개선하면 좋겠네요. 네. 다음 우리 도민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동네 삼도동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주택가에 사는 분들은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쓰레기를 아무 때나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한 사실인데요.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시간 요일 제한 없이 쓰레기를 내놓으면 거기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분리해서 버리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보니 이 동네 주택가에는 연로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 요일제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제도는 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시간대별로 그 버리는 시간이 모든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대를 딱 정하지 말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주민들이 보통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80%는 요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버렸으면 하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아, 80% 조사도 해주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버릴 수 있는 요일이라 할지라도 저도 그거 정확하게 막 매일매일 물어봐야 돼요. 오늘이 맞나? 이 시간 되는 건가? 그러니까 시간이 정해지니까 그 시간 이외에는 움직일 수가 없고 특히 이제 거동이 좀 어렵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그 시간 안에는 버릴 수 없는 분들도 방법이 없거든요. 네. 아파트가 부러운 거죠. 네. 네. 정말 이 시간 때문에 너무들 불편해 하세요. 네. 사실은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인데 네. 이게 저희들이 왜 이렇게 했냐면은 만약에 24시간 네. 내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버릴 수 있게 하면 역시 잘 지키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일부 이게 잘 안 지키는 분들이 와서 그냥 버려놓게 되면 이걸 관리하는데 효율이 떨어지고요. 자, 지금 예를 들어서 클린하우스 지킴이를 통해 가지고 품목별로 이걸 관리하고 있는데 이분이 24시간 지키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럼 설사 8시간을 지켰다 하더라도 그 다음 2-3시간 동안에 섞어 놓으면 또 소용이 역시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힘든 문제군요. 예, 그래서 잘 지키는 분들은 불편하지만 그 분들이 그나마 분리해서 배출해 준 거를 다른 거하고 섞이거나 아니면 이게 엉망으로 되지 않도록 그 다음 수거해 가는 데까지 지키기 위해서 저희는 시간을 좀 제한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 클린하우스 옆에 있는 주민들이 24시간 쓰레기가 있는 거에 대해서 클린하우스 전부
다른 데로 치우라고 지금 난리예요. 괴롭죠. 민원 많이 그래서 오죠. 그분들도 자 쓰레기가 클린하우스에 담겨 있는 시간이 좀 줄여주니까 그나마 좀 견딜만하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는 앞으로도 시간을 가급적 늘릴 수 있다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가급적 저희들이 찾아 나가겠고요. 그다음 이게 아주 근본적으로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는 아예 24시간 배출할 수 있는 준광역 배출센터들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한 있죠? 20여 군데 네. 시범적으로 돼 있는데 네. 그 지역 분들은 너무나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그쵸, 요일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아무 때나 네. 갖고 가면 거기에는 대신 지킴이가 있어요. 그분이 품목별로 안내도 해주고 그다음 거기 페트병 같은 경우는 적해서 돈으로 바꿔주기도 하고 네네. 앞으로 이런 그 준광역 배출센터를 2020년까지 저희가 한 200여 군데로 가서 웬만한 동네에서는 조금만 걸어가든지 차를 끌고 가면 공원이나 공영주차장 같은 데다가 24시간 요일에 관계없이 버릴 수 있는 데를 저희들이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참아주시면요. 네. 그래서 자기 집 앞 가까운 데서 잘 지켜서 버리는 분들은 시간을 지켜서 가서 버리면 되고 그렇지 않고 이게 어저께 뭐 예를 들어서 손님들 초대해서 많이 쌓였다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쌓였다가 일일이 그 요일별로 가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다 들고 한꺼번에 준광역 센터로 가시면 거기에서 저희는 분리만 되면 나머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요일이나 시간을 제한을 안 해놓으니까 그동안 애써 분리해 놓은 게 아무 소용이 없으시니까 이래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모든 품목을 한꺼번에 배출을 해 놓으면 품목마다 차량 종류가 다 다른데 네. 차량이 동네마다 전부 5대씩 6대씩 한꺼번에 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품목마다 수거해가는 그게 이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수거해가는 차량은 품목마다 다른 거. 병차, 종이차, 비닐차 다 달라요. 그럼 그게 이제 24시간 만약에 운영하게 되면은 그 5대 그러니까 종류별 차량들이 예. 다 와야 되는 거죠. 다 와야 되는 매일매일 모든 종류가 와야 이거를 분리수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일별로 한 2가지 종류의 제한을 하면 보고 네, 그렇습니다. 그 시간대를 정해서 그때만 쓰레기가 쌓여 있고 이외의 시간에는 좀 깨끗해져서 그렇습니다. 근처 이제 주민들이 좀 예. 청결하게 지낼 그렇습니다. 수 우리 있게끔. 관리 효율, 네. 그 다음 우리 어떤 이 차량 동원하는 그 어떤 비용의 절감, 그리고 네. 인근 주민들의 최소한의 어떤 인권,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상당히 뭐랄까, 좀 궁색한 그런 게 사실이고요. 네. 저희가 앞으로 준광역 센터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어떤 그 편리한 시스템을 연구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 특히 잘 지키시는 분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잘 안 지키는 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네. 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네. 이런 방안들을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갈게요. 아니 근데 정말 안 지키는 저도 이제 예전에 그 육지에서 있었던 일인데 단독주택에 살았는데 단독주택 그 모퉁이에 전봇대가 있었어요. 네. 아침에만 일어나면 거기 쓰레기가 쌓여 있는 네. 거예요. 그리고 한두 번은 내가 치웠지만 네. 나중에 화가 나기 시작하고 CCTV를 달아 이런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안 지키는 사람들을 말릴 방법이 정말 없어요. 없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제가 팔랑귀인가 조금 전까지 이 화가 나서 따져야지 그러고 왔는데 지사님이 너무 얄밉게 말을 이제 설명을 잘하셔가지고 아이고 요일제 배출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아니, 이런 거를 네. 사실 저희가 차근차근 잘 알려드려야 네. 되고요. 근데 사실은 이거 제도를 만들 네. 때도 우리 제주시 같은 경우는 시민 백인위원회가 네. 몇 달 동안 토론하고 일본까지 견학 갔다 오고 네. 갑론을박 한 끝에 정한 거거든요. 불편은 그래도 최소한으로 하자 해서 했는데 대다수의 분들은 사실 어느 날 갑자기 제도가 바뀐 거기 네. 때문에 사실 더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섞이면 써먹을 수 없다라는 부분은요. 네. 네, 그 이유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동네 주민이 99%가 다 지켜도 한 명이 몰려와서 막 이상한 걸 섞어 놓으면 홀랑 매립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는 그럼요. 우리 도민들이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고 예, 9명이 여기다가는 플라스틱만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다가 비닐도 집어넣고 종이도 집어넣고 플라스틱, 비닐, 종이 섞인 거를 어떻게 일일이 골라냅니까? 그렇죠. 또 양이 많으면 그러면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100% 그런 사람이 없어지게 되면 요일제 요일제 시간은 아무 필요 없습니다. 예. 우리한테 달렸는데 그렇기도 하고 네. 아니 앞으로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아무리 섞어놔도 인공지능으로 다 골라내는 기술이 빠를지 시민의식이 빠를지 그 기술을 도입하려면 또 돈이 드니까 어쨌든 1번은 네. 우리가 깨끗하게 분리를 하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제주도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네. 이 관광객들의 쓰레기가 네. 정말 그들은 또 우리의 이런 여러 가지 딱
자리가 잡혔다 하더라도 그거를 생소하게 느끼기 때문에 같이 따라주지 않을 거라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그 쓰레기 문제를 정말 철저하게 그렇습니다. 좀 가려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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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세 번째 우리 도민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집이 깨끗해도 좋지만 길거리도 깨끗하면 가정주부들은 정말 좋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분리수거를 하지 않거나 쓰레기 봉투에 넣지 않으면, 그리고 그 요일이 아니면 클린하우스에다가 당당하게 쓰레기를 못 버리거든요. 그래서 올레길이나 뭐 동네 골목길을 가다 보면 집에서 모아둔 쓰레기를 몰래 투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화가 나거든요. 그럼 이런 시민의식을, 분리수거도 좋지만 이런 시민의식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제 앞서 관광객 이야기를 잠깐 저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관광객들도 그렇고 또 이 쓰레기를 어쩌지 못하는 분들은 종량제 봉투에다가 아예 다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내가 뭐 쓰레기 봉투비 조금 더 쓰지 뭐, 그래서 뭐 20리터 평소에 쓰던 거면 큰 걸로에다가 한꺼번에 다 넣어갖고 버리거나, 또는 이렇게 어디 올레길이나 이런 데 쓱 가서 놓고 온단 말이죠. 사실은 취지가 굉장히 좋지만 그게 지키기가 좀 어렵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 다르다 무단 투기를 하거나 몰래 버리거나 그런 제3의 장소를 찾을 확률도 생긴다는 거죠. 그거는 감안을 하셨나요? 이거를 자기 혼자 그냥 전체 질서를 어기고 그걸 하겠다라는 데는 사실은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점이 있는데, 그래도 시민의식 그리고 관광객들한테도 우리가 계속 그런 부분들을 교육도 홍보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도 좀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관광지 가다가 거기서 버릴 때도 분리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좀 해놓는다든지, 네. 이렇게 해서 결국은 곳곳에 생활화하고 그런 장치들 해놓고 홍보를 하면서 저녁에 빠져나갈 데가 없게끔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네네. 그래도 버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온갖 군데 지금 CCTV를 계속 달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튼 일벌백계 할 수 있다라는 약간의 어떤 두려움, 제재, 이 부분들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진국도 네. 처음부터 시민의식이 100% 간 건 아니거든요. 어긴 사람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따랐던 거고,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 그리고 그걸 즐겁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네. 캠페인도 같이 있었던 거죠. 지금 도지사님께서 이제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한 제재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필요하죠. 우리가 뭘 정해놓고 그걸 잘 좀 지켜나가게 하려면 안 지키는 사람한테 벌을 줘야 지키는 건데요. 사실 그게 운이 나빠서 걸렸다는 생각이 들고, 걸렸을 경우에 그냥 그거에 대한 뭐 범칙금이나 이런 거 부과받으면은 이제 막 성질내면서 그거 내고, 그냥 그렇게 끝난단 말이죠. 그런데 잘 지키는 사람에 대한 어떤 보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잘 지켜서 정말 청정제주가 된다면 그것도 우리의 보람인 거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손에 들어오는 보람이 없더라도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 제주가 정말 깨끗해졌어라는 게 체감이 된다면 좀 불편해도 지킬 의지가 네. 있거든요. 실제로 매립량이 줄어들었는지요? 네. 어느 정도 줄었나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도민들이 이렇게 불편을 겪으면서 분리 배출을 했는데 효과가 있어야죠. 효과가 없다면 뭐를 위한 불편이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요일별 배출제 이후에 제가 숫자를 갖고 왔는데요. 네. 재활용품 수거량은 20%가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 이게 섞였을 때라든지 아무튼 이게 경우에는 매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네. 매립량은 16%가 감소를 했습니다. 재활용품이 20% 늘어나면서 매립량이 16%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매립될 게 재활용으로 갔다, 거의 수치가 약간 차이가 그렇습니다. 좀 비슷하네요. 그리고 이게 계속 수치들이 네.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도민들이 불편한데 효과가 없으면 안 되니까 제가 매일매일 네. 수치를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수치가 꾸준히 올라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더 정착이 되면 될수록. 또 그리고 외관상으로 아실 겁니다. 지금 클린하우스는 깨끗해졌어요. 많이 깨끗해졌어요. 대신 이제 불편하신 게, 우리 클린하우스만 깨끗하면 뭡니까? 우리 집에 다 쌓여 수닥에. 예. 이건데. 다들 집마다 베란다가 이만큼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 우리 네. 준광역센터라든지 저희는 분리만 된다면
뭐 요일이고 시간이고 뭐 얼마만큼 갖다 버려도 저희들이 다 처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대중교통체제 개편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제 이렇게 좀 멀리 차를 중간에 다 세워놓고 대중교통으로 갈아타라는 어딘가에 좀 광역 그 주차장 같은 거 만드신다고 환승센터. 환승센터 주차장. 거기에 만약에 24시간 분리배출할 수 있는 게 하나씩 딱 있으면 필수 시설이죠. 그거 좋을 것 같네요. 지금도 한 20여 군데 읍면 동별로 시범 구역들이 있거든요. 너무들 좋아하세요. 거기 와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네네. 다들 좋아하시는데 이제 이거를 집 가까이에 다 해줘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200군데를 목표로 해서 근데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쵸. 지역의 소공원, 공영주차장 네. 이런 곳에 넓은 면적은 필요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조례도 고쳐놨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이 집 인근에서 몇백 미터 이내에 준광역 이 배출센터를 저희들이 앞으로 2020년까지니까 앞으로 2년이죠. 앞으로 2년 내에 네. 저희들이 다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건 그냥 저의 아이디어인데요. 한번 어떤지 들어봐 주세요. 제가 저희 딸이 막 뭐 이렇게 물건 귀한 줄을 몰라서 요즘 애들이 다 그렇죠. 저희 부모님 세대는 우리한테 또 그랬죠. 네 물건 귀하고. 근데 저도 똑같은 잔소리를 하면서 막 뭘 쓰면 대충 쓰고 버리거나 아니면 뭐 그냥 잠깐 좋아하다가 말고 또 그게 무용지물 되거나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쓰레기통을 열고 돈을 버렸어요. 네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지금 이걸 이렇게 아무렇게나 굴러다니게 뒀다가 이걸 못 쓰게 되면 결국 이만한 돈을 버리는 거야 하고 제가 정말 돈을 그거에 대한 비슷한 가치의 돈을 쓰레기통에 넣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건으로만 봤었는데 가지고 놀던 거를 봤는데 그게 돈이구나라는 거를 느꼈나 봐요. 우리가 쓰레기를 내놓을 때 내가 내놓는 특히 재활용을 이제 분리수거할 때 재활용하게끔 내가 열심히 애쓴 보람이 얼마큼의 값어치가 되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으면. 네. 그래서 왜 우리 그거 하잖아요. 이제 겨울 되면은 이렇게 사랑의 온도 올리잖아요. 네. 쓰레기 양이 줄어든다는 막대와 그 다음에 내가 재활용의 가치를 이만큼 높이고 있다라는 그래프가 있으면 그게 이렇게 설치가 되면 참 좋겠어요. 늘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괜찮지 않아요? 우리가 아예 저 네. 도로에다 교통정보판에다가 달아야 되겠어요. 그거 저는 눈에 보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그럼요. 그래야 생각해요. 네. 불편을 감수할 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동기가 더 생기겠죠. 그렇죠. 예,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웃은 김에 잠깐 쉬어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참, 뭐 우리 지사님 잊으신 거 없어요? 지난 시간에 나에게 말해줘 하면서 제가 뭐 받을 거 하나 있는데 아니 설에 기다렸는데 안 오던데요? 저 택배 아저씨가 바쁘다고 그래서요. 바쁘셨지. 제가 맞아. 보관하고 있었어요. 네, 이해하겠습니다. 네. 요즘 보관하셨으면 사실은 잊어먹었으면 안 주시려고 그랬죠. 어떻게 할까요? 여기 있구나. 네. 레드양, 여러분 레드양. 지난번에 네. 그 제가 아주 그때 문제를 우리 맞췄기 질문이, 때문에 자, 그 대중교통 체제는 보편적 복지다. 네. 그걸 맞춰서 정확히 맞췄기 때문에 요즘 잘 나가는 제주 레드향 한 박스째. 네, 감사합니다. 잘 드십시오. 네, 제가 우리 도민의 목소리를 전하려고 왔다가 뭘 이렇게 받아 챙기는 게 좀 민망해서요. 오늘은요, 오늘은 이런 퀴즈 아니고 다른 걸 준비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지사님한테 조금 상처가 될 수 있는, 상처? 흔들 수 있는 네, 악플을 한번. 악플? 악플을요. 네. 지사님 이렇게 보세요? 잘안 봅니다. 나한테 뭐라 그러나 하고. 잘 안 봅니다. 안 보시죠? 예, 상처를 받아서. 저도 안 본지, 저도 저도 제. 왜냐하면 그거 보고 저 네. 자살하는 연예인들을 본 다음에 안 네. 봅니다. 진짜 그거는 정말 괴롭습니다. 네. 저도 그 수년 전에는요, 막 보고 정말 그런 마음도 들었었어요. 네, 근데 네. 이제 약간 내공이 쌓여서, 네. 약간 내공이 쌓여서 그때보다는 덜 상처를 받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근데 우리 지사님께도 여지없이 악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플 몇 개를 가차없이 읽어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네 마음을 보여줘. 나에게 말해줘가 아니라 내 마음을 보여줘? 네, 악플을 한번 제가 가감없이 읽어드리면 들어보시고 소감이 어떠신지.
심호흡 좀 해도 되죠. 너무한가요? 자, 심호흡 하나씩. 해도 되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제가 찾아낸 그 이제 어떤 뭐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올라온 악플들인데 아이디를 사용하세요. 실명으로 하지는 않고 뭐.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악플입니다. 이분은 아이디가 땡땡xxx. 똥 치운 데는 고생햄져. 나도 방송에서 똥 소리 보는 것도 처음이네. 똥 치운 데는 고생햄져. 쓰레기도 좀 치워줌서. 똥도 쓰레기도 열심히 치우구다. 네. 여기에서 사실 앞에 누구 이름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예. 누구 이름은 제가 빼고 읽었습니다. 예, 예. 네. 이런 건 악플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도와주는 얘기야. 그래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는군요. 그럼요. 앞에 사람이 싼통 치우느라고 고생한다.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꼭 보면- 앞에 사람이라고 꼭 밝히셔야 됩니까? 네, 애써 여기 안 읽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정 악플이라서, 아니, 저는 워낙 긍정적인 사람이니까 그 속에서도 긍정적인 걸 끄집어내서 네, 똥 속에서도 뭔가 유용한 성분을 추출해내는. 자, 예. 네. 둘 다 잘 치워주면서. 예. 예. 자, 두 번째 악플입니다. 이분은 닥치고 XX님. 원희룡이 불쌍하다. 일 좀 하면 무조건 씹히네. 껌을 팔아야겠어. 아니면 쉬던지. 젊어서 쉬는 건 좀, 그렇고, 어차피 일하다가 씹히는 건 운명이니까 저도 껌을 사서 같이 잘근 씹으면서 인생의 쓴맛을 씹죠, 뭐. 네, 내공이 있으시군요. 아, 그래요? 까딱도 안 하시네. 재미가 없어. 막 땀 좀 흘리고 막 쓰러지고 이러셔야 되는데 이거에는 어떠실까? 자, 세 번째 악플입니다. 이분은 DARYN이라고 뒤에 또 뭐 좀 길게 있지만 아이디가 자, 요즘 우리 희룡이가 멋있어지고 있어. 헤어스타일, 패션. 그래서 다른 것엔 관심이 없나 봐. 그러니까 도지사도 정치인이라서 서비스업 쪽이더라고요. 어쩜 팬들에게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요새 뭡니까? 온라인으로 네. 고데기 샀어요. 그러게 진짜 셀프로, 잘하시잖아요. 네. 예, 머리를 옛날보다 10분은 더 들여서 공을 들여서 손질하고 있어요. 요즘 옷도 좀 잘 입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옷은 네. 그대로인데 좀 신경 써서 조금 주름도 펴고. 네. 예. 왜냐하면 제가 머리 이상하게 나가면요, 우리 누나들, 여동생들이 자꾸 그거 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래서 저도 여성 팬클럽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근데 오히려 이분은 멋내고 다니느라고 다른 일은 안 하나 보다고 쓴소리를 하셨어요. 어쩌면 자기 멋에 대해서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 일도 잘하고 자기 관리도 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네. 멋 부린다고 꼭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잘났다니까. 자, 이제 마지막 악플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네. 뭐 악플 같지도 않네. 뭐 그 정도는 악플이라 그래. 아니 내가 이렇게 여유 부리면 안 되는데 자, 자꾸 자초한다니까 이렇게 첫 매를 번째. 벌어요. 아프지도 않네 뭐. 오늘의 악플은 악플이 아닌 걸로. 이 정도는 꿈쩍도 안 하시는 걸로. 다음에는 좀 더 센 걸로 찾아올까요? 어떻게 아니 해볼까요? 뭐 굳이 그걸 해야 되겠어요. 아니 대응은 하지만 상처는 남는 거죠. 네. 아니 그래도 저는 이 정도도 좀 방송이잖아요 어쨌든 예. 이렇게 면전에서 읽어드리면 좀 속상하실까 싶어서 살살 골랐는데 그래서 저기 악플이 아니라 딱플도 준비했어요. 이거 딱플? 뭐냐면 좀 위로해드리는. 네. 네. 이분은 대맹이 XX라고 이렇게 주신 분인데 솔까 제주는 도지사 해봐야 욕먹는 자리 잘해야 본전인데 하셨네요. 그래도 네. 손은 키워야죠. 예. 아니 개인적으로 본전이다 손해다 누구나 그 정치는 소모품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쌩쌩하게 새우짓고 들어와서 비바람 맞고 또 쓰레기 치우고 이러다 보면 손도 이제 다 물집 생기고 하는 건데 그러면서 우리 가정도 유지되고 사회도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해봐야 욕먹는 자리고 잘해야 본전인데 또 하실 거예요?
그 욕 먹는 거는 욕을 안 먹으면 좋지만 이제 운명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 평가를 잘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일 중심으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 예. 네. 그리고 그런 정도의 뭐랄까 자기 기운이나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그런 패기가 없으면 어려운 일에 도전하기가 어렵겠죠. 저는 이 제주에서 겪는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제주가 뭐 꼭 제주도 말로 패라와서 까다로워서라기보다는 이미 우리 이 사회 자체가 점점 까다로운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훈련이기도 하고 또 제주에 대한 봉사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욕 잘 먹고 잘 소화해 주는 거. 예. 이것도 예. 그러니까 결론은 욕 먹어도 또 하겠다는 걸로. 네. 할 일은 해야죠. 어쨌든 그러면 이제 뭐 인기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걸 좀 그래도 구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것도 뭐, 예. 옷 잘 입고 뭐 고데기 사서 머리하고 이런 거 말고. 아, 그거 말고요. 정말. 네. 근데 우리 도민들이 상당수가 제주도는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지만 삶이 너무 팍팍해지고 너무 고달픈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정말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진정성을 보여주고 이런 게 네. 그걸 통해서 인기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오래가는 온기가 오래가는 인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어쨌든 도민들이 그동안 봤으니까 또 뭐 욕하는 게 정말 비난하기 위한 것도 있고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도 있고 정말 쓴소리도 있잖아요. 예. 약으로 먹어야 되는 쓴소리도 예, 예. 있잖아요. 많이 해오셨던 우리 도민들과 많이 들어오셨던 도지사님과 그동안 이제 어떤 결과물이 있겠죠. 예, 예, 네. 예. 자, 이제 오늘 마음을 살짝 엿봤고요. 네. 중요한 마음을 좀 살짝 본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오늘 시간 또 마무리를 해야겠는데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쓰레기 요일제 배출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는 좀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 여러분께 하시고 싶은 말씀. 네, 도민 여러분, 이 쓰레기 특히 요일 배출이라든지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정말 큰 불편을 겪고 계신 것을 잘 알고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전체 이 자원순환을 책임져야 되는 입장에서 다수의 잘 지키는 분들의 끼치는 불편이 이 소수의 안 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배출 자체가 다 엉망이 되는 이 부분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불가피하게 불편과 강제를 지금 따르고 있다는 점을 정말 죄송하지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뭐 소각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이걸 분리수거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인력 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개선을 해서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특히 춘광역 배출센터를 통해 가지고 이 불편을 겪으시는 분들이 앞으로 1, 2년 내에 네. 언제든지 가서 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완에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만 인내하시면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애쓰셨고요. 네. 그리고 저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제주 섬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 저도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날이었고요. 다음 주 주제 우리 도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여성들에 대한 얘기. 우리 특히 제주도의 젊은 여성들, 뭐 직장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육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여성들이 지금 당면에 있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제주도가 여성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어떤 정책을, 어떤 미래를 계획하고 계신지 다음 주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는 우리 거리에서 여성분들 마이크 다가오면 그동안에 쌓였던 거 다 푸십시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우리 지사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